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이렇게 차 안에서 정말 적합하지 않은 배경이긴 하지만 무슨 감옥 같아. 배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빠른 속도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약과 관련된 단어인데 제가 예전에 비슷한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여기에서도 포함을 해볼게요. 친구와 저녁 약속을 영어로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주로 이제 시간적인 약속을 appointment라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제가 봤는데, 그래서 I have an appointment with my friend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친구들과 그런 캐주얼 약속은 pla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 have lunch plans, I have dinner plans, 아니면 선약을 I have prior plans, 아니면 previous plans 라고 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appointment는 주로 언제 쓰냐? 이제 친구들이랑 그런 캐주얼한 약속은 예약이라는 개념이랑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병원 치과 예약도 있고 식당 예약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과 이런 캐주얼한 예약도 있을 테죠. 그리고 항공 예약, 뭐 호텔 예약, 이런 다양한 예약 방법들이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사실 예약이라는 한 단어로 통일하게 할 수가 있는데 영어에서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appointment를 먼저 하자면은 appointment는 병원과 치과 예약을 관련했을 때 appointment를 쓰는 겁니다.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at 4 o'clock. 여기에서도 병원을 hospital이라고 하면은 영어에서 대학병원, 종합병원, 그런 큰 병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실 그냥 일반적인 동네 내과 아니면 뭐 이비인후과 이런 병원 예약 개념은 doctors라고 그냥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과 예약이 있다 하면은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at 4 o'clock. I have a dentist appointment.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식당 예약은 reservation. I have a reservation at this restaurant at 4 o'clock. 그리고 이제 항공 예약, 항공 티켓을 샀다 하면은 I booked a flight for Los Angeles. I booked a flight for Busan. 그리고 그 호텔 예약은 I booked a room. I booked a room in Los Angeles. 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친구들과 예약은 뭐 시간 약속은 I have dinner plans, lunch plans라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사람의 약속을 plan과 좀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해야 할 때가 바로 formal한 자리일 때, 뭐 교수님이랑 뭐 식사를 해야 하는 자리던가, 그럼 조금 더 formal한 자리는 plan이라고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appointment, 이때만 appointment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I have an appointment with my professor at 4 o'clock. 여기서 만약 I have plans with my professor at 4 o'clock 라고 하시면 살짝쿵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캐주얼한 교수님과의 만남의 오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plan보다 appointment가 조금 더 적합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늦잠 자다라는 말인데요. 늦잠 자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한국어에서는 동일하게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늦잠 자다를 긍정적인 늦잠 자다 그리고 부정적인 늦잠 자다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긍정적인 늦잠은 주말에 아무런 계획이 없어서 알람을 세팅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오후 2시까지 늦잠을 잤다, 이 너무나 행복한 긍정적인 늦잠잠이 있고, 또 반면으로 부정적인 늦잠은 약속된 시간이 있는데 뭐 출근을 9시까지 했는데 늦잠을 자서 10시까지 출근을 했다 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부정적인 늦잠이 있죠. 이 모든 것을 한국어에서는 그냥 늦잠 잤다, 콘텍스트에 따라서 이 늦잠 자다의 부정과 긍정이 차이가 나는 건데, 영어에서는 단어마저도 분리가 됩니다. 자, 일단 긍정 늦잠은 I slept in 으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I slept in till 4 o'clock. I slept in till 3 o'clock.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부정적인 것은 I overslept라는 동사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미세한 차이에서 제가 부정적인 상황일 때 뭐 늦게 출근을 했다, 근데 I slept until 4 o'clock 이렇게 하시면 상대방이 살짝 기분 나쁘실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술의 취함, 이 단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술 취했다 하면 영어로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뭐 특히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어제 나는 술에 취해 있었다, 아니면 어제 술 취했다.
혹시 I was drunken yesterday. Yesterday I was drunken. 이렇게 혹시 말씀하시나요? drunken이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이 drunk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특히 과거형으로 쓸 때 drunken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취했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drunk입니다. 이거를 동사로 보시면 안 돼요. 동사로 보시면 yesterday I was drunken, today I was drunk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이기 때문에 어제 과거형이든 미래형이든 현재형이든 무조건 drunk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yesterday I was drunk, today I am drunk, and tomorrow I will be drunk. 이 비동사만 바뀌는 거지. 그 drunk라는 단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drunk라고, drunken이 아니고 drunk라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무시하다라는 단어인데요. 한국어에서도 무시하다라는 개념이 사실 두 가지의 상황으로 분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일부러 이거를 듣지 못한 척을 했다. 이것도 무시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 반면으로 누군가가 저를 자기 자신보다 더 낮게 본다 라는 상황에서도 무시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영어로 해석하실 때 ignore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시는데, ignore라는 단어는 내 말을 들었는데 못 들은 척 하실 때는 ignore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why are you ignoring me? 왜 내 말을 무시해? 라는 해석이 되고, 반면으로 누군가가 나를 자기 자신보다 낮게 본다 라는 것은 ignore이 아니라 belittle이라는 표현이에요. Stop belittling that child. Why are we all belittling each other?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자기 자신보다 낮게 보는 그런 상황에서는 ignore이 아니라 belittle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성격이 밝다. 이 밝다라는 개념인데 영어로 밝다라는 것을 직역을 하게 되면 bright라는 단어가 나오죠. bright라는 단어를 영어로 해석을 하실 때 성격이 밝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똘똘하다, 똑똑하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주로 성인한테 너 되게 똘똘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하죠. 주로 똘똘하다라는 말은 애기들한테 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bright도 영어에서는 성인분들한테 쓰기보다 아이들한테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your child is really bright 하면은 되게 똘똘하다, 되게 똑똑하다 라는 말이 될 수가 있고, 그럼 성격이 밝다 라는 것은 you have a really bubbly personality. I have a bubbly personality. bubbly라는 형용사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취향 관련된 표현인데요. 나는 아침형 인간, 밤형 인간, 이것도 취향이잖아요. 그거는 바로 I'm a morning person, I'm a night person 이렇게 분리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뭐뭐의 person이다. 그렇게 무조건 그 문장이 나오면 취향 관련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I'm a morning person, I'm a night person, I'm a coffee person, I'm a tea person, 아니면 I'm a dog person, I'm a cat person 이렇게 분리가 되고, 또 It's not my thing 이렇게 It's not my 점점점 이런 것도 취향 관련된 문장입니다. 발레는 내 취향이 아니다. 발레는 완전 제 취향이긴 하지만 하면 ballet is really not my thing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한다. 또 주로 It's not my cup of tea 이거는 좀 더 슬랭 관련된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It's not my cup of tea 하면은 이것 또한 내 취향이 아니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골이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단골은 두 가지의 표현이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Holy Grail 아니면 My Go-To 라는 단어들인데, 예를 들면 This is my go-to cafe, This is my go-to restaurant 이렇게 하면 제가 항상 단골로 선택하는 식당들과 카페들이다. 그리고 Holy Grail은 제가 항상 사용하는 제품들이 있죠. 저는 킬커버 쿠션을 정말 그걸로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데, 그럴 때 바로 This is my go-to cushion, This is my go-to makeup 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This cushion or this makeup is my Holy Grail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표현이라기보다 제가 성인 쪽으로 가르쳤을 때 많이 조언을 드렸었던 것이 많은 분들이 이제 영어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거부감도 조금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이유는 사실 영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제 친구들도 뭐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해? 하고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대부분 아 그게 다야? 이렇게 답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만약 한국어를 배웠을 때도 제가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제 생각은 영어로 하니까 그 생각을 그대로 한국어를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 영어 생각을 좀 더 쉽게 생각을 하려는 훈련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죄송해요. 제가 자리를 바꿨는데요. 갑자기 어두워졌네요. 어, 어쨌든 만약 제 영어 생각을 그대로 한국어로 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면은 그것은 한국어가 굉장히 능숙한 상황이라는 뜻이거든요. 회화라는 것은 얼마나 제가 어려운 문장 구성으로 어려운 어휘를 포함해서 말을 전달할 수 있는 게 능숙한 회화가 아니라 얼마나 제가 주고받고 이 주고받는 이 스피드와 속도가 수월한지, 그게 회화가 능숙하다는 뜻이거든요. 공을 갖고 서로 던지고 받고 이 속도가 잘 돼야 게임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예전 학생이 어떤 이제 외국인을 만났었는데 그 상황이 어떤 파티가 있었는데 주말에 그 친구가 이제 장염이 걸려서 참석을 못했다, 이런 상황이었었나 봐요. 장염이 걸려서 못 왔다라는 거를 영어로 너무 말을 하고 싶은데 장염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몰라서 너무 혼란이 와서 멘붕이 와서 이제 결론적으로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장염을 굳이 영어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말을 하시는 영어 원어민과 외국인들도 없습니다. 장염을 조금 더 이제 난이도를 낮추면은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나오죠. 배가 아파서 못 왔다 라는 거는 굉장히 쉬운 구조의 문장이죠. My stomach hurt. 이 문장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어를 이렇게 막 하시기 전에 한국어로 생각을 하실 때 최대한 그거를 쉽게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이제 해석을 하는 훈련을 먼저 돼야 나중에 좀 더 능숙한 회화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영상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 제가 너무 즉흥적으로 그리고 또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영상을 켜서 좀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자막으로 제가 좀 정리하게 이해하기 쉽게 좀 제가 두겠습니다. 저는 영어 콘텐츠는 잘 올리지 않는 이유는 그 인강에서 저작권 문제도 있어서 제가 올릴 수 있는 부분과 올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항상 이런 영어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렸을 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제가 좀 망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유튜브에 제 취미 운동 이런 위주로 올릴 테지만 그래도 가끔씩 댓글로 너무너무 궁금하신 영어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댓글로 항상 답장을 해드릴 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종종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